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는 거에 실패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상법 개정이 앞으로 정말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한국 시장 안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제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물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다시 알았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어떤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 관련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만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문과 추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이 2월 26일 날 법사위를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본회의에 붙일까 했는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게 잠깐 보류하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기업 쪽에서 조금 반발이 거세고 여당 쪽에서도 반발이 조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 빠르게 추진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특정 정치 성향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장 참여자고요. 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일 뿐이고요. 물론 뭐 여기서 제가 오늘 뭐 시간을 내서 오너 쪽 그리고 기업 쪽들의 반발이 참 아쉽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차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본회의 표결이 붙여지는 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냥 법사위 통과한 상태로 있어서 앞으로 얼마든지 본회의 표결에 붙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국회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탄핵 심판이 뭐 인용이 되고 그래서 벚꽃 대선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치죠. 그럼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여대 야소 정권이 되게 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상법 개정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는 거에 대한 평가는 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능력도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근데 상법 개정에 있어서만큼은 급물살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요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법 개정과 같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은 최소 6개월 그리고 길면 한 1년 정도까지도 시행이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업들과 경제주 주체들이 조금 대응할 그런 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상법 개정이 되면요 오너들 입장에서는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된 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조심하셔야 되는 기업은 뭐냐면 경영권 승계가 얼마 안 남은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오너가 아빠 회장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내미 그리고 딸내미한테 이제 경영권을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작업이 마무리되지가 않고 애매한 그런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상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전에 급격하게 경영권 승계를 시도할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피하시기보다는요 전략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하나마이크론하고 하나머티리얼즈 하나그룹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통 경영권을 받아올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경영권을 받아올 자녀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그 지분을 따라가시면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때도 그랬고요. 현대차 지배구조가 앞으로 개편이 정말 최종적으로 된다면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될 때 무조건 아들내미 딸내미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밀어주는 그런 전략을 굉장히 컨벤셔널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들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로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주주 지배력이 약한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겟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최대주주들이 자신의 지배력,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고 억지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저희들,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이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미리 피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시행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회사들을 좀 봐야 될까? 어떤 회사들에서 정말 K 밸류업이 나올 것인가 해보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당연히 지주회사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계 자본의 타겟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주회사 하나만 장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런 피라미드 지배구조에서 지주회사를 먹었을 때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권이 사실상 줄줄이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지주사들을 외국계 펀드들이 타겟팅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주들입니다. 저희가 밸류앱의 거버넌스 차원도 있지만 주주환원, 그리고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치주들 아마 새로운 장사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최근 거의 7년, 8년 동안 가치주 장사가 나왔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장주들. 물론 저는 이런 구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가치주들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를 하나 둘씩 다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법이 개정이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타겟팅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이거를 가지고 주주 환원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다른 펀드나 기관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전략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주의들이 좋아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너가 확실하지 않은 혹은 오너가 아예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거의 공기업스러운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오너 간에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동업자가 있어서 걔네들이 싸운다거나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지분율 차이가 얼마 없어서 그런 차원의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여기를 치고 들어가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은 아예 기업을 먹어치우는 그런 전략들을 해외 사례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대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선, 방산 이렇게 너무나 핫한 섹터들 쪽에서는 이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펀드들 그리고 투자기관들 입장에서는 한번 먹어치워 놓으면 굉장히 좋고 K-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증진을 시켜주게 되면 캐시플로우랑 기업 가치 양쪽으로 조금 양방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조건 개정돼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을 때 아마 아주 당분간 최소 6개월 정도는 우리나라가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과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을까 하는 제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한국 주식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